안녕하세요. 두둠치 스테이션 123화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이 두 분을 또 빠르게 모셨습니다. 2024년 올해의 만화책 부문 선정을 위해 만화 듀엣 수신지 임진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창하네요. 아니, 지난 10월 방송, 제가 10월부터 지금까지의 방송 순위를 또 봤는데, 두 분의 방송이 또 3위를 차지하셔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네,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일단 편하게 스몰 토크 먼저 하겠습니다. 수신 작가님은 일단 해외를 좀 나와 투어를 하셨어요. 스토리 잘 봤습니다. 네. 일단 안녕하세요, 수신지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10월에 나왔을 때 다음에 곧 오사카 북페어 간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사카 북페어 갔다 온 얘기를 하면은, 오사카 북페어는 제가 이제 그 귤프레스 부스를 이제 거기에 마련해가지고 셀러로 참여한 그런 행사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 책이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책이 많이 팔릴 것 같진 않아서 일단 책보다는 굿즈 위주로 준비해서 좀 가벼운 물건들 위주로 준비해서 갔고, 그 북페어 자체는 한 3, 4층 정도 되는 건물 안에서 뭐 1층은 음식을 팔고 뭐 2층은 뭐 초상화도 그리고 뭐 중고 물건도 팔고 뭐 이런 약간 전체적인 약간 축제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 그런 드라마 같은 데서 좀 본 듯한 약간 지역의 축제 같은, 어린이도 정말 많이 오고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는 그런 좀 따뜻하고 재밌는 행사였고, 제일 위층인 3층에서 이제 책을 판매하는 그런 북페어가 있었는데, 북페어 하면서 중간중간에 많은 북토크도 있었고, 제가 막 책을 많이 팔진 못했지만, 양말은 솔드아웃 다 팔긴 했어요. 역시 도톰한 양말. 양말로 아주 행복하게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었는데, 전체적으로 아주 흥겨운 분위기였고,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첫날 보니까 이틀 행사였는데, 그 한국말을 그래도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역시. 예, 좀 띄엄띄엄이라도 인사를 한국말로 하거나 좀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둘째 날에는 이제 만화책으로 한글 배우자 이런 식으로 제가 글 적어가지고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아주 재밌는 행사였고, 이렇게 이틀 행사를 한 다음에 교토로 이제 옮겨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네, 그 교토에서 교토도 참 좋더라고요. 네. 오사카는 조금 그 일하느라고 아무래도 좀 다른 걸 둘러볼 좀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정신없죠, 오사카는. 네, 그 오사카 자체도 그랬지만 제가 또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던 상태에서 이제 오사카를 벗어나서 다른 도시로 가니까 도시 자체도 예쁘고 진짜 맛집도 많고, 그리고 그 옮긴 곳에 이제 남편이 합류해가지고 같이 여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모든 그 긴장이 풀어지면서 교토에서 너무 많은 음식과 맥주를 마시고 러닝 하셨나요? 러닝도 했는데, 그래서 그 첫날이었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막 토했어요. 어떻게 그 정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학생 긴장도 풀리고. 예. 굉장히 낯선 그런 거였는데 너무 화끈하게 좀 보내지 않았나. 네, 그래서 잊지 못할 어떻게 추억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참 즐거웠어요. 그 여행이.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캐나다 갔다가 한 2주 조금 안 되게 12일 정도 네, 캐나다 그 몬트리올 도서전 때문에 갔다가 탄핵이 아니고 그 계엄 전날 도착했어요. 탄핵군. 네. 그 몬트리올은 이제 거기서 하는 북페어에, 여기에는 이제 제가 셀러로 참여한 건 아니었고, 그 북페어에 있는 한국관에서 하는 그 북토크 같은 것에 이제 참여하려고 이제 작가의 한 명으로 간 거였는데요. 저 외에도 5명의 다른 작가들, 소설가분, 또 그림책 작가, 웹소설 작가님들 계셔서 그분들이 다 여러 차례 북토크를 했고, 그 몬트리올 북페어 자체는 오사카 행사랑 좀 비슷하게 어린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 서울 도서전이나 국내에서 했던 행사랑 조금 차이점이 학생들이 정말 많이 온다는 게 눈에 띄는 차이점이었거든요. 우리는 도서전 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막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거의. 맞아요. 네. 네. 근데 거기는 대부분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그러네요. 같이 단체로 와서, 네. 그래서 좋아하는 작가분들한테 사인도 받고 강연도 듣고 하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고 우리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몬트리올에서는 제가 그 행사 북페어 하기 일주일 전에 혼자 먼저 가서 좀 여행을 하다가 그 행사에 참여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일주일 전에 갔거든요. 이제 가서 뭔가 작업도 하고 러닝도 하고 저는 요즘에 저의 그 작가로서 저 직업적으로 저를 좀 돌아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외로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평소에 안 외롭다. 네. 그 시간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좀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외로운 길을 자청한 거죠. 네. 어떠셨나요? 그래서 처참하게 정말 그 날씨와 더불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정말 외로웠고 그 외로움 가운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막 기대하는 그런 물결 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약간 연말이고.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아주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채우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는 안 채우시는 거 아니에요, 외로움? 저는 그만. 짧지만 강렬하게. 네,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북토크는 어떠셨어요? 곤 관련해서 맞아, 궁금해서. 발표하셨다고. 네, 북토크가 총 2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곤, 한 번은 며느라기로 발표를 했고, 특히 곤은 한국관이 아니라 이렇게 좀 메인 스테이지라고 하는 조금 이렇게 크다고 해야 될까? 그 한국관 벗어난 곳에서 하는 거였는데, 제가 또 곤을 만들 때, 또 편집자님 잘 아시겠지만은, 그 곤 내용 안에 캐나다 상황이 이제 들어 있었고, 그 주인공이었던 샛별이가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 그래서 캐나다의 그 낙태죄 상황을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캐나다라는 그 나라의 그 정황이 낙태죄 관련한 정황이 되게 중요한 곳으로 표현돼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를 가게 된다고 했을 때 운영진 쪽에서 저에게 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달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곤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샛별이가 된 듯이. 그래서 다시 이제 곤을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그게 벌써 한 5년쯤 전에 작업한 내용이었고 그 내용을 다시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제가 조금 지식이랄까 그 낙태죄 관련한 그게 많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가지고 다시 그것을 좀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캐나다 가기 전에도 한국 낙태죄 상황, 캐나다 상황, 또 전반적인 이 세계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45분인데 그걸 통역하시는 분이랑 반반 나눠 써야 돼서 그래서 최대한 이 만화를 그릴 때 캐나다 상황을 내가 어떤 식으로 참고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캐나다에 온 기분이 또 어떠며 지금 이 상황 세계적으로 약간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뿌듯하고 솔직히 이제 이렇게 캐나다 몬트리올 북페어 가서 뭐 이런 발표를 했다 하면은 그 상황을 잘 모르는 분이 들으면 되게 멋있게 사실 들릴 수도 있다고 엄청 생각하는데 멋있게 지금. 그런데 실상은 정말 빈자리가 많았거든요. 그걸 들으러 제가 제 만화가 영어로 번역돼서 출판된 것도 아니고 저를 아는 분들이 뭐 거의 없으시니까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도 없었고 그래서 또 그 한국 그 스태프분들이 또 자리를 채워주러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빈자리가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 듣는 것처럼 멋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지만,
그런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준비한 얘기를 다 잘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뿌듯했어요. 멋지다. 우리 반장. 네, 이상입니다. 와. 진짜 바쁘셨다. 네. 네. 그런 바쁨을 지내셨고, 이제 임진아 작가님. 안녕하세요, 임진아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때 녹음하고 네. 이렇게 또 처음이죠? 네, 만났네요. 그래도 이제 한 해가 가기 전에 만나서 너무 좋고, 그래서 뭐 어떻게 지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연말에 이제 12월 말에 전시가 있어가지고 도쿄 써니보이 북스라고 하는 제가 개인전을 열었던 이제 서점에서 전시가 연초부터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도쿄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인 아베 류이치라는 일러스트레이터 친구가 써니가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만 운영을 하고 없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철거가 되거든요. 건물이 너무 네. 노후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같이 하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줘서 나 너무너무 좋다. 이제 접속 손을 잡았고 사실 제가 1월부터 6월까지는 거의 일이 없어가지고 되게 암울한 시기를 보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일도 없고 일도 안 되는 그 시기가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계속 막 울고 시만 읽고 막 그랬던 시기였는데 그 친구의 제안을 받고서 잘 버텨보자. 가서 친구랑 의미 있는 우리끼리만의 이야기를 좀 잘 해보자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1년 마감 끝나자마자는 그 친구랑 전시 기념해서 얇은 만화책을 만들기로 해가지고 만화를 이제 마감해서 책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와. 얇은 책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소중했던 곳이 어쨌든 사라지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되게 큰 소중함 것들을 얘기해보자라는 주제를 잡아가지고 만화책이랑 전시 제목은 언젠가 깨닫는 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츠카 키즈쿠라고 하는데 네. 정해서 이제 원화 그림도 전시하고 이제 만화도 판매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까지는 이제 친구랑 사부작 하면서 그거를 이제 만나지 않은 채로 만드느라고 정신없지만 되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들었던 소식인데 작년 동지에 맞춰서 나왔었던 그 띵 시리즈 팟 책이 중세 찍는다고. 네,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자님께서도 이제 다음 주가 동지 이게 네. 녹음 시점으로 동지인데 맞춰서 나올 것 같다고 하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다시 한번 와. 동지에 최고. 와, 너무 이렇게 좋은 지냈습니다. 소식이에요. 와, 네. 이제 팥의 계절이잖아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좀 신기하게도 어. 그 메일을 받기 전에 제가 이제 4시에 간식을 점심시간에 고르는데 물론 자주 팥빵을 사긴 하지만은 단팥빵 생각이 나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역시 난 신기가 있나? 아주 작은 신기만. 그래서 네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좋다. 네. 와. 그 만드셨다는 만화책은 한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나요? 만화 내용은 일본어가 그냥 그림만 그려가지고 판매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서 제가 가져와서 유어마인드나 물론 유어마인드랑 아직 협의는 안 된 건데 유어마인드 그쪽은 모르지만 네, 몇 군데 이제 고스트북스 이런 것도 혼자 생각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가져와서 소개를 해볼까. 네. 네. 그래서 한국이랑 일본이 책 읽는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는 이제 일본 방식대로 만화를 그리고 저는 한국 방식대로 그려가지고 만날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네. 했습니다. 네, 너무 또 기대되는 작품이 하나 나오네요. 네. 진짜 바쁘게 잘 지내셨네요. 편집자님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바빴죠. 그죠? 네. 용기 있게 얼서스 책이 나오고 지금 이제 한 달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정신이 차려지는. 좋은 네. 소식도 많았잖아요. 교보문고 오늘의 네. 책 선정. 네, 맞아요. 교보문고 오늘의 책이 선정되는 쾌거를. 네. 네, 제가 소설가란 이상한 직업 이후에 유유의 두 번째 그래요? 네, 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일이다. 근데 이제 기련이 대표님은 이 출판계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도서인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도서인. 어느 정도 좋은지 몰랐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저랑 위트보이가 설레발을 막 네네. 치면서 이거 진짜 첫 엄청난 책으로 일이에요. 이렇게 가기 어려운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했더니 아 그렇군요. 그제서야 약간 얼떨떨하게 아 자랑해야겠다. 그제서야 이제 귀여우시네요. 하시고 최근에 얼서스를 네, 다녀오셨어요. 책을 읽기 전에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책이 시작할 때 사진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저번에 저희가 술 먹을 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위치를, 가야겠다 네. 해서 갔는데 커피도 맛있고 케이크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간 저희 동거인 씨도 근래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었다고. 근데 동거인 씨 회사 근처거든요. 그래서 네네. 혼자 자주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동거인 씨가 찍으신 그 무시무시하게 칼이 꽂혀 있는 케이크 사진을 네, 네, 보았습니다. 올렸죠 스토리에. 네. 네, 다음에 저희 셋이 한번 또 가서 네, 같이 커피 가요. 타임을 또 거기서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올해 안에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만나서 너무 좋고 제가 가만히 돌아봤는데 그 만화 쪽에서는 2023년은 슬램덩크가 완전 모든 걸 휩쓸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2024년에 만화의 어떤 대표적인 작품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뭔가가 있었을까라고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 안 하고. 네, 지금 돌아보죠. 네, 지금 돌아보죠. 그래서 뭐가 있었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도서전 때 저희 그때가 6월 말이었잖아요. 근데 그때쯤에 던전밥이 이제 한참 그 부스도 그렇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이렇게 말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네. 좀 약간 다들 좋아하시는 그런 쪽으로서 던전밥 진짜 신기하다 이러면서 저 보지 못해가지고. 네, 그게 진짜 던전에서 밥을 해먹는 이야기라고 해서 그 위트보이님이 좋아하시는 네, 맞아요. 거죠. 뉴스레터에서 본 거. 위트보이도 좋아하고 그때 김그래 작가님이 나오셔서 던전밥 애니메이션을 맞아 얘기하셨었어요. 그렇게 잘 보고 있다 힐링물이다 약간 음.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그 미물의 맛을 어떻게 상상하지?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 네. 또 생각해보니까 하반기에는 정년이가 이제 만화가 드라마로 되면서 그래서 그러네요. 많이 다시 팔렸나요 만화책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오로지 만화책 이슈로만 네. 궁금해하는. 네. 그리고 더불어서 그 펀치 네. 문학동네 편집부 네네. 그 성함이 뭐였죠? 김혜인 네 편집자님이 편집자님. 네 쓰신 만화 너무 편집작에 재밌었죠. 정말 네 역작이 나온 에세이가 또 덕분에 거기 안에서 이제 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네. 있었고 진짜 바쁘구나. 그 편집부 인원들이 수많은 작품을 동시에 맞아. 진행하고 그 정도일 있구나. 줄은 네, 그걸 굉장히 세세하게 볼 수 있어서 되게 너무 좋았던. 재밌었어요. 거의 네. 올해의 책이었습니다. 펀치는. 저는 며칠 전에 그 정년이 글 작가분이신 서일의 작가님이 네네. 쓰신 책 그 산문집을 읽었거든요. 그것도 또 신간으로 나왔어요, 그죠? 네네. 그 바로 전에 그 작가님 서일의 작가님이 참여하신 인권 만화 오. 책이 있거든요. 창비에서 나온 것 같은데 네네. 그 책을 읽었는데 그리고 정말 얼마 안 돼서나 마음 선지 산책에서? 같은 네. 네, 그 책을 읽었어요. 어. 그래서 그 안에는 그 글 작가분의 어떻게 그 글을 처음 쓰게 됐는지 꼭 정년이뿐 아니라 네.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부터 해서 정년이를 쓸 때까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만화가 중에서도 만화 글 작가 분만의 이야기를 들어볼 경험이 잘 없었던 것 없었어요. 같아서 맞아요. 네. 그렇네요. 뭐 그림 그릴 때 어땠다 네, 힘들었다 이런 얘기만 들었지 그 글 작가 분의 생각 그리고 그 그림 작가와 협업할 때는 또 어떤지 그런 이야기 제가 궁금하지도 몰랐던 이야기였는데 읽다 보니까 궁금했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나 이거 궁금했네. 재밌게 읽었어요. 네. 또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서일의 작가님의 책. 네. 지금 책 제목이 체크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한 번만 검색해. 네. 그 제목도 되게 독특했던, 이렇게 딱 어. 꽂히는 제목이었는데. 표지도 예뻤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임지한 작가님이 뽑으신. 올해 작년보다는 안 읽은 것 같더라고 생각보다. 그래도 시집을 읽으셔서 그렇습니다. 시집 위주로 사고 읽긴 어. 했는데 네.
그래도 올해는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가자가 나왔다는 것이 저에겐 큰 뉴스였다. 그리고 와야마야마 작가님이 내한하셨다. 그리고 제가 빠르게 내던져졌던 기억이 나네요. 네. 맞아요. 저 제목 잠깐만. 제목 서일의 작가님의 미안해, 널 미워해. 맞아. 마음 산책에서 오.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읽어봐야겠다. 만화책은 그 인권 만화책은 호시탐탐. 맞아. 창비에서 호시탐탐. 네. 이번 달에 나왔네요. 네, 맞아요. 네네. 표지 기억나네요. 네네. 네. 그런 또 소식이 있었고, 네. 와야마야마님 얘기를 더 하자면, 와야마야마님 얘기 참 그래서 이번에 제가 5월, 6월에 도쿄 가면서 그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을 찾아놨었어요. 사이제리아라고 하는 네. 패밀리 레스토랑이었고 워낙에 많아가지고 근데 어느 지점인지 구글 맵을 한참 구경하다가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가야지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누군가는 또 미리 가가지고 장면들마다 사진 또 찍은 분도 있더라고요, 트위터에. 네. 그래서, 누군가는 역시 더 뜨겁구나. 이런 생각을 또 정말 했었던. 덕질은 부지런하다. 네네네. 네. 그래서 언젠가 가는 게 일단 꿈이고, 네. 올해는 또 어떤 책을 좀 꼽을까 하다가, 오늘 좀 얘기를, 저는 메일 휠을 준비하긴 했었는데, 올해는 룩백이 또 애니메이션이 개봉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뜨거웠네요. 너무 네. 뜨거웠고, 사실 저는 책을 읽고 많이 울었었는데 한번 울어서 그런지 애니를 볼 때는 그만큼 많이 울진 않았다는 발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울긴 울었는데 늘 울어요. 저는 늘 우는데 너무 좋았다. 그게 사실 뭔가 애니화가 된다거나 영화화가 된다는 거는 일종의 선물로서 작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근데 그 선물로서 너무 큰 작용이 저에게 있었고 왜냐면 룩백에서 초반에 4컷 만화가 나오는데 그게 영화에서는 애니메이션은 살아 움직이거든요. 더 길게 네. 그게 선물이었다라는 있어가지고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에게는 올해 룩백이 약간 올해 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올해 영화 그렇군요. 올해 애니. 이렇게 2024년에 아주 다양한 만화책들이 나왔고, 저부터 그러면은 올해의 네. 책을 간단하게 꼽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만화책을 많이 읽지 못해서 저도 그래서 늘 항상 두 분의 추천에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그럼에도 저에게 올해의 만화책은 사실 데스와 요시에다라고 했는데 미트보이가 거기 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여기 아니면 어디서 얘기해요? 여기 아니면 유유히 책만 팔지 마라. 이런 말을 해서 알겠다. 그러면 저는 그때 저번 방송 때 너무 짧게 하고 넘어가서 아쉬웠던 어허 아타미군. 네, 이것을 이제 올해 만화책으로 그럼 제가 꼽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위트보이가 늘 항상 그 만화 이렇게 추천하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항상 또 열심히 봐요. 네. 그런데 이해를 못한 유일한 작품. 어쩐지 읽는 것만 올리시고 후기는 없었다. 후기가 다음이 없었군요. 없어 스토리. 후기가 없어. 네. 왜 무슨 재미로 뭐가 재밌다는 거죠? 약간 이렇게 그럴 수 반응을 있어요. 그럴 수 하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래서 BL이라서 그런가? 약간 그런 생각도 했지만 아니 근데 딱히 BL의 어떤 대표적인 뭐 그런 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약간 그런데 저는 그냥 정말 일상 만화로 네, 너무 네. 재밌다 이랬는데 그래서 정말 약간 그 뭐랄까 예쁜 남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달라서 그런가? 와닿는 것이 달라서 아타미 그런가? 알맹이를 봐줘요.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어허 아타미군은 제가 자꾸 이타미라고 잘못 네. 이름을 하는데 아타미군이 맞고 그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17살의 남자 고등학생인데 매우 용모가 뛰어나서 그 매일매일의 고백과 혼자 싸우고 있는 그런 학생이고 그리고 자신의 이제 한 학년 위인 선배 이름이 뭐였더라요? 그 표시를 제가 다 해놨는데
일단은 아다치 선배. 네. 이제 한 살 위에 아다치 선배를 이제 그냥 한가한 공터에서 만나가지고 매일매일 그냥 실없는 말을 떠드는 것이 이제 유일한 학교 생활의 취미인데 더불어서 이제 아타미군은 한 가지 저와 매우 공통점이 있는데 금사빠다. 그래서 정말 맞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막 훑어보는데 아타미군을 만난 게 8페이지에서 이제 얘기가 소개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20페이지인가에서 고백을 합니다. 네. 상당히 빠른 전개. 네. 28페이지에서 지금 좋아하는 건 아다치 선배예요라고 고백을 해버리고 바로 차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신경 쓰이는 사람에게 생겼는데요라고 하는 게 4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인가요? 네. 아다치 선배한테 저 신경 쓰이는 사람 생겼는데요라고 얘기하니까 아다치 선배가 너 전개가 빠른가라고 얘기를 네 그런 방식으로 지나가서 되게 재밌고 그 아타미 군은 사실 아빠랑만 살고 있는데 네. 아빠도 너무 바쁜 사람이고 그래서 아타미 군은 혼자 거의 밥을 저녁을 먹거나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다치 선배가 그걸 알게 되고 나서는 우리 집에 와 저녁 먹어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초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엄마와 그리고 그 아다치 선배의 누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4인이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 이제 풍경들이 자주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누나와 엄마가 앞에선 전혀 내색을 안 하다가 아타미군이 간 다음에 저렇게 예쁜 아이가 막 이러면서 막 바들바들하고 저를 할 뻔했어. 이러면서. 그런 반응들이 아타미군을 보는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 이런 것도 되게 재밌죠. 뭔가 생생해서 네.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네네. 재미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권까지만 나왔다는 것이 지금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아타미군의 이제 또 다른 친구 츠지. 네, 굉장히 뭔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네. 친구인 것 같은데 다른 종류로 네. 그때 임지한 작가님 이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커밍아웃을 아무렇지 않게 했을 네. 때 이제 친구가 아무 말이 없다가 나중에 편지같이 입장문을 써갖고 와서 초동이 늦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정중하게. 하면서 네, 이게 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최근에 좀 약간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의 스트레스가 있어서 아,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게 좀 뭐랄까 뭐 제가 이제 조직에 있는 건 아니니까 더 이상의 인간 관계에 스트레스는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아가다 보니 이제 맞아. 선을 넘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약간 제가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런 고민에 휩싸여 있는데 이 아타미군을 읽다 보니까 뜻밖에도 아타미군이 인간관계의 어떤 고민들과 그거를 주변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네. 해결해 나가고 또 본인은 처음엔 되게 선을 그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의 어떤 그런 자신에겐 없는 어떤 또 면모를 새로운 발견하면서 네. 배우기도 하고 이런 게 막 나오니까 맞아. 아니 이렇게 훌륭한 자기계발서가 맞습니다. 그 포인트라고요. 네. 이투보이님. 범위가 넓어지는 걸 느끼셔야 해요. 네, 그러고 아타미군의 나니까. 범위가. 아 만화책은 재독을 하면 다시 또 새롭게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무해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라서 지금 이 시국에 너무 읽기 좋은 책이 아닌가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맞습니다. 해봤습니다. 아타미군이 그때도 제가 막 얘기했던 게 되게 고해상도의 정중함인데 그게 늘 혼자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대했어야 할까 그냥 혼자 머물렀던 사람인데 네, 그 조심함에서 나온 정중함에서 이제 아다치라는 선배를 만나면서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고 살아가고 또 가족들끼리 대화를 계속 해갔던 어떤 사람이 경험으로서 만들어낸 정중함을 이제 느끼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배워가는 그게 이렇게 점점 환해지는 느낌이 너무 위안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식으로는 또 저도 학교에서는 아타미 같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기도 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말을 못하기도 하고 선생님한테는 없는 존재인 것 같은 학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타미를 딱 보면서도 아 이거는 정말 아타미 같은 애들을 위한 책이다. 위트보이님 아타미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아타미 군의 어떤 그걸 보면서, 인간이, 어떤 성장과 이제 배움을 이제 하는데, 진짜로 이제 뭐 책이며 유튜브며 뭐 모든 것이 매체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사실 이렇게 사람과 접촉하면서 실제로 배우고, 그렇게 만남이라는 게 서로 상호작용이어서 그런 것들을 서로 느끼게 하고,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 이런 거가, 진짜 고립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들기도 맞아요. 하고, 어떤 이제, 그래도 소통을 해보고, 뭔가, 이런 부분이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또 표현도 해보고 해야겠다라는 어떤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더 많이 팔려서 3권이 제깍 나올 수 있기를. 지금 일본에서는 몇 권까지 나와요? 3권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네. 힘내라 대원. 네. 일단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만화책이었다라는 거. 네. 저는 사실 그때 소개를 받고도 읽지를 않아가지고 오늘 빌려드릴게요. 오늘 아이고, 가져가시면 제 탓입니다. 됩니다. 제가 선물했어요. 지금 위트보이님보다 더 아래에서 아예 읽지 않은. 근데 네. 그 편집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저한테도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덥석 받아가셨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제가 외롭기 위해 또 맞아. 여행 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저를 누군가가 관찰한다면 정말 외롭고 심심하게 살고 있는 사람일 것 같거든요. 혼자 집에서 일하고 그 인간관계 저는 또 이 책도 혼자 독립 하고 출판으로 있고. 그 누구와도 네. 이제 논의하지 않은 채 만들어서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여행마저도 그러니까 점점 더 제 스스로 외로운 고립의 길이 편하고 그런 건가 그런 걱정이 편집자님 말씀하는데 잠깐 머리를 좀 스쳤는데 저도 이제 혼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책을 출판하면서 늘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지금 너무 편한데 누군가랑 의논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정말 편하면서도 이렇게 내가 편하기만 한 길을 가는 게 나한테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 내가 인간으로서 또 작가로서 괜찮은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제 저의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런데 저도 무의식적으로 저의 선택을 보면 계속 점점 더 혼자인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아타미 분에게 뭔가를 배울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길 바랍니다. 네, 그것은 다음 저희 또 아타미군 방송에서 주변 하는 친구들이 네. 알려줄 거예요. 아다치 엄마랑 누나가 또. 네. 아다치 엄마, 아다치 누나, 그리고 아다치의 친구 안경 선배가 또 하나 또 나오고요. 네네. 네. 너무 뭔가 정말 재밌어요. 다양한 인간 그 캐릭터들이 네. 와서 아타미군 옆에서 복작복작하게 하면서 하다 보니 아타미군도 정말 새롭게 약간씩의 인식이 넓어지는 그런 네.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업 성공! 눈물이 나네요. 자, 그럼 임진아 작가님부터 네. 올해의 책도 하나 해보시죠. 저는 매일 휴일 네네. 이제 골랐는데 올해 7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7권까지 나온 책을 제가 얘기하는 바람에 과소비를 하게 네. 되네요. 이렇게 또 성실하셔서 또 읽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쵸? 네. 이게 사실 이게 1권 처음 나왔을 때 트위터에서 이제 일본에서 나왔을 때 표지만 보고 저는 청소년과 어린이라는 맞아. 그림체가 네. 그래서 그런지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인가? 그래서 이건이 아마 오빠로 추정됐던 네. 사람이 막 볶음밥을 막 만들고 있길래 부모님이 없는 얘기인가? 오. 당장 읽어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너무 기다렸는데 이제 막상 읽어보니까 오빠로 추정됐던 사람은 사촌 오빠인 히로토였고 이제 여자는 나츠미라고 하는 이제 미술 대학을 진학하면서 둘이서 단둘이 도쿄 아사가야라는 마을에서 살기 시작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일단 간략하게 책 소개를 해보자면은 이제 작가님은 신조 케이코라는 남자분이셔요. 일본에서는 와야마야마 분처럼 젊은 아주 좋은 신진 작가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두 분이 같이 인터뷰를 자주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표지나 안에 그림 모두 아날로그 방식으로 거의 풍경까지 다 혼자서 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시스트 분이 있긴 하지만 거의 마무리 정도만 해주는 정도라고 들었는데 이제 저도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매일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화란 정말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고, 또 표지를 보시면 이게 수채화로 그리시는데 유튜브에 이제 이분이 이 수채화 표지를 그리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뭔가 반가웠던 지점이, 그분 이제 매일 그림을 그리는 작업실이자 방인데 되게 좁은 책상인 거예요. 나무 책상이고 아주 오래된, 거기서 그림을 그리시는데 나무 책상 옆에 작은 서랍이 있는데 거기 이제 서랍을 열어놓고 키보드를 올려놓고 쓰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게 뭔가 그림을 그리다가 좁아지면은 그게 키보드를 해가지고 키보드를 또 쓰긴 해야 되니까 그렇게 네. 할 때가 있는데, 아니면 저도 뭔가 작업에 대한 도구를 더 갖추거나 막 그런 고민을 하다가도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자꾸만 저를 막아세우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자마자 이 만화를 더 좋아하게 되는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만화 소개를 해보자면 이건 출판사에서 이제 정리해 주신 문장인데요. 이쿠타 히로토 29세 알바족. 그는 착한 성품 덕분에 가깝게 지내던 동네 할머니에게 공짜로 1층 단독주택을 물려받게 된다. 그리고 시골에서 상경한 18살짜리 사촌동생 나츠미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불안과 망설임, 삶의 고단함마저 힐링으로 바꿔주는 단독주택 라이프가 시작된다. 여기에서 다들 놀라실 거예요. 1층 단독주택을 물려받는다니. 얼마나 그렇게 꿈 같은 일이? 근데 이게 진짜 제목이 원제는 히라야스미인데 히라야가 단층집을 뜻하거든요. 2층이 없는, 네. 일본에 많이 네. 있는. 그래서 히라야스미 하면은 단층집 살기가 되고, 히라야스미 하면은 히라가 평범함이어가지고 평범한 야스미, 휴일이 돼서 그래서 매일 휴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읽어 나가면서 저는 조금 지금보다는 예전의 나를 좀 떠올리게 되는, 아무래도 20대에 방황하는 이야기들이고, 히로토뿐만 아니라 히로토 친구, 나츠미 그 사촌 동생과 나츠미의 친구들, 학교 친구들이 다 이렇게 단층집에 모여요. 그래서 모이면서 지금 가지는 그런 고단함들이나 힘든 일들, 고민들을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거나 풀어내거나, 또 그렇게 해가면서 이 단층집에서 지금 이 순간이 이들에게 돌이켜보면은 되게 방학 같은 시간이겠다. 지금은 이 시간이 힘들기만 하겠지만은 돌아보면은 그런 고민이 참 그리웠다라고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20대의 저를 계속 회상해 가면서 그때 나도 이런 고민을 했었구나. 이럴 때 나도 울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가면서 좀 반갑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화책이 조금 더 저에게 내용도 내용이지만 애정이 좀 있었던 이유는 아사가야라고 하는 일본의 아사가야 고엔지, 이런 동네를 배경으로, 이 작가가 살고 있는 동네를 배경으로 실제 있는 장소들을 사실 그대로 그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만화책을 처음에 그런 걸 모르고 읽다가 제 책인 아직도쿄의 표지를 장식하기로 했었던 콩코더라는 이제 그 서점이 갑자기 등장하기도 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작가도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도쿄 여행을 하면은 혼자 가면은 아사가야에서 늘 가는 그 호텔에 묵고 다른 곳에 잘 안 가고 그냥 동네에서만 머무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밟히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제 등장인물 자주 가는 서점도 나오거나, 또 이제 그 아사가야 플랫폼 같은 경우도 3권 표지였을 텐데, 제가 이제 책이 나오기도 전에 찍었던 사진이 똑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게 표지화가 돼가지고 너무 그것도 신기하고, 또
책에 자주 나오는 육교가 있어요. 근데 그 육교도 저도 혼자서 이제 숙소 들어가는 길에 가만히 서 있기도 네. 하고 그랬는데, 이 작가도 내가 좋아했던 어디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 여행지라고 하기엔 조금 찾아오기 하지만 나한테는 의미 있는 이 곳들에서 머물면서 여기만의 것들에 힘입어서 다른 것을 좀 바라보고 희망하고 했구나. 이제 이런 게 저 혼자 내심 그런 걸 좀 느끼면서 더 애정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5월이랑 6월에 도쿄 여행을 조금 길게 한 보름 정도 갔었는데, 다시 한번 아사가에 가니까 되게 남다르더라고요. 이게 플랫폼도 더 만화의 색채가 묻어져가지고 괜히 애틋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사실은 일상이 되면은 모든 게 다 사진 찍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사가야라는 여기 저한테는 좀 그렇게 되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도착하니까 코로나 이후에 가니까 맞아, 여기는 그렸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더 좀 감명 깊게 읽었고, 제가 갔을 때 7권이 나왔었는데 이 7권은 무조건 이 아사가야 앞에 있는 이 책에도 실렸던 야이스 북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사고 싶어서 거길 갔더니 이미 앞에 우리 동네 만화가가 여기 산다 이런 느낌으로 엄청 크게 포스터도 붙어 있고, 모형 같은 것도 그 단층집 모형도 잘 전시해 놓고 사인도 되어 있고, 또 거기서 산 7권에 그 서점에서만 주는 엽서? 편지 같은 것도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서점에서 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도 있어서 너무 그게 감명 깊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책에서는 쇼가쿠라는 서점이었는데 원래는 거기가 없어질 위험에 좀 처했다가 주민들이 다 운동을 해가지고 네. 살아남은 서점이거든요. 근데 이름이 야에스로 바뀌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런 의미도 같이 있어가지고 저에게는 또 감동이라는 것은 스스로 찾기만 이런 이유로 또 아직 도쿄가 또 유의해서 두 번째 바잔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이런 얘기를 또 실컷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기대되고. 네. 어떠셨나요? 매일 네. 읽으셨? 매일 휴일. 일단 작가님부터 얘기해 볼까요? 일단 다 읽으신 건가요? 정말 아니 저 2권까지 이건까지. 저도 이건까지 구매는 읽었습니다. 다 했지만 7권이 끝이 아니군요. 네, 계속 연재 중이셔요. 그렇구나. 저는 이 할머니한테 그 집을 물려받기까지 그 전에 할머니랑 계속 식사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이 어허 아타미군에서도 뭐 식사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밥을 계속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정이 들고 그런 좀 애틋해지는 그런 마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아직 막 얘기가 깊어지기 전까지 읽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이야기가 좀 흘러갈까 좀 궁금해하면서 있었던 참이긴 해요. 네. 저는 그 매일 휴일을 너무 진짜 내가 왜 이걸 이제 샀지? 막 이러면서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 일단은 그 나츠 그 사촌 동생 여동생 나츠가 만화가에 이제 꿈을 꾸면서 혼자 몰래 학교도 안 가고 만화만 그리고 있잖아요. 또 룩백 같기도 하네. 네, 그게 룩백이랑 또 연결이 막 되는 거예요. 되게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나츠도 친구를 못 만들어서 이제 굉장히 전전긍긍한 어떤 부분이 나오는데 또 본인 노력도 해보고 뭐 해보는데 잘 안 되다가 딱 그 자신과 결이 맞는 친구가 아카링이 딱 이렇게 다가와서 이제 서로를 발견하고 이제 친구로 이제 우정을 쌓는 부분이 좀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게 닮은 사람끼리 친구가 되는 걸까? 아니면 친구라서 닮는 걸까? 약간 이게 뭔가 좀 약간 머릿속에 질문이 좀 떠오르긴 했었어요. 그리고 히로토와 히데키 입술 느끼한 친구. 저 그 친구 나올 때마다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정말 그림이 너무 멋있어. 왜 혼자 그림체가 달라? 이러면서 헷갈릴 일이 없어. 절대 너무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나와가지고 우정을 또 쌓고. 근데 또 히로토가 그 이제 단층집을 물려준 하나의 할머니와 그 우정을 이제 볼 때는 또 텐마루에서 생각나죠. 모든 게 달라졌다. 그게 또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독거노인이 이제 혼자 그렇게 나이 들어가시는 어떤 네. 집 한 채만 가지고 뭐 연금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아지는 상황. 그 다음에 청년들은 이제 오히려 이제 주거나 뭐 모든 네. 것들이 다 안정적이지 못하고 혹은 이렇게 정말 좁은 곳에서 이제 살면서 막 그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우정들이 혹시 실제로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네. 그게 이제 사기냐 아니냐를 네. 떠나서 위험이 있는 부분이 그쵸. 뭐 양쪽 다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약간 판타지적으로 좀 좋은 관계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밥 한 끼를 그냥 먹으러 오는 것일 뿐인데 히로토도 굉장히 필요한 어떤 맞죠. 그런 돌봄과 그런 보살핌을 받는 입장이신 네. 거고 거고 더불어서 히로토가 또 그 할머니 하나의 할머니에게 그런 의지할 어떤 네. 보호자 같은 네, 느낌의 네. 또 그런 것을 또 주는 것이고 이런 우정이 가능하다면 사실은 그 늙는 것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덜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만화책 매일 휴일이 아까 제목 오늘 원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단층집 살기라고 만약에 나왔으면 확 샀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음. 네, 그런 어떤 이 집의 공간의 그쵸. 그 부분이 네. 약간은 리틀 포레스트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 도쿄에서 이제 또 흔하지 않은 네.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매일 휴일이라고 하고 이렇게 약간의 한가한 네.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좀 마음에 내가 여유가 없을 때에는 약간 손이 덜 갔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네.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저도 네. 1, 2권을 일단 사놓고 읽으면서 제목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나타냈으면 더 좋긴 했겠다. 근데 읽어 나갈수록 그래 지금이 휴일일 거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저도 그 할머니에 대한 얘기가 계속 앞서서 나오면서 그 할머니에게 히로토가 어떤 존재였을지 왜냐면 정말 어떻게 집을 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 집이 엄청 또 고급 맨션처럼 좋은 곳은 아니고 계속 손을 봐야 되는 맞아요. 네, 그런 집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머니에게 유일한 어떤 그 하루 중에 유일하게 환해지는 시간이 히로토를 기다리거나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을 테고 히로토에게도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다. 그게 맞아요. 딱 맞아 버리는 두 사람이었고 히로토는 살면서 이 할머니가 이 집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을 보면서 할머니를 추억하거든요. 이제 유일하게 기억해주는 사람으로서 이 집을 이제 물려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히로토가 읽어 나가면서 궁금증이 히로토에게 더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히로토에게는 잘 안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로 생겨가지고 얘는 뭐 하고 사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앞으로 어떻게 히로토의 비밀이나 고민 같은 게 발현이 될지 좀 그런 게 좀 기대가 되는 네, 책입니다. 아니 7권까지 나왔는데 네. 지금도 히로토의 주인공의 네, 그 주변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주거나 하는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생각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히로토 대사 중에 되게 좋아하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 네. 그 나츠가 고민을 막 많이 하잖아요. 그때 네. 육교에서 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저도 표시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끙끙 알아봤자 소용없잖아. 근데 저녁밥에 대해서는 엄청 생각해. 끙끙 앓지 않으니까. 이게 히로토를 좀 설명해주는 그 대사인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육교에서 한 이야기이기도 해가지고 이게 아마 히로토의 성격이자 또 좀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오히려 전 그래서 주인공으로서 그게 잠재되어 있는 게 느껴지는 거가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에게는 독자로서는 다 받아주는 할머니 같은 사람으로서 변해버린 네. 느낌도 받기도 하고 네, 분명히 그 히로토의 그 정말 엄청 고민해봤던 시간들이 있기 네, 때문에 네. 나츠에게 그렇게 말을 해줄 수 맞아요. 있는데 네. 그것이 무엇이었을지 네. 여러분 7권 근데 정말 그 휴일에 읽기 좋은 만화책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매일 휴일이라는 기분을 좀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수신지 작가님 올해의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 먼저 할까요? 도토리요. 와. 네, 도토리 문화센터 난다 작가님의 웹툰을 묶은 책이고, 아, 네. 제가 소개할 만화는 도토리 문화센터.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만화가 지금 이제 카카오 웹툰에서 100화 정도로 연재가 네. 2년 정도에 걸쳐서 연재가 됐고 지금은 이제 완결이 됐어요. 그런데 책은 아직 끝까지 안 나왔고 2권까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웹툰으로 저도 보지는 못하고 책으로만 봐서 웹툰으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게 책으로 나오니까 책으로 읽고 싶어서 이권에 웹툰 안에서 50회까지 읽었더라고.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50회까지는 읽고 그 이후에는 아직 못 읽어서 뒤에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저도 모르는 상황인데 네네. 저는 읽었지요. 그 부분을 좀 맡아서 해주세요. 아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책으로 문학동네에서 2권까지 나왔고 제가 이제 난다 작가님과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그 뒤에 출간 이제 소식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더니 내년에 이제 끝까지 나오는데 한 4, 5권 확실치는 않대요. 4, 5권으로 이제 끝날 것 같다. 아하. 그러니까 내년에 두세 권이 후루룩 나올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요 만화는 이제 그 오늘의 우리 만화로도 선정됐고 지금 그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맞아. 돼서 어머. 네, EBS 애니메이션으로 돼서 곧 뭐 지금 제작 중이라고 그래서 이 안에 그 트로트 가수가 나오는 네. 에피소드가 네네네. 있는데 그 노래를 그 배우 이장우 씨가 부른다는 어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 기대가 돼요. 그분이 노래를 부르는 걸 못 들어봤지만, 네. 네. 이 만화를 이제 소개해드리면은 도토리 문화센터라는 이 공간이 좀 중요하게 나오고 네. 마치 매일 휴일에도 집이 네. 제3의 주인공인 것처럼 여기도 이 문화센터가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중요한 장소로 나오는데 이 문화센터가 있는 그 지역이 굉장히 좋은 땅에 문화센터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몫에 땅에 그 다른 쇼핑센터를 짓고 싶은 그 유니버스 그룹이라는 곳에서 그 문화센터를 없애고 쇼핑센터를 짓고 싶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문화센터 땅을 사들여요. 그런데 문화센터가 지어져 있는 그 땅이 한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나눠서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하나 매입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4명이 땅을 안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4명 소유자 4명이 이 문화센터의 그 수강생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땅을 안 파는 이유가 이 문화센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문화센터 수강생에게 접근을 해서 개인적으로 1대1로 접근을 해서 그 땅을 사들이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메인인데 그 유니버스 그룹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고두리 부장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여성인데 젊은 여성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여성이 그 전혀 취미가 없고 그 일에만 매진하는 이 여성이 문화센터라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 설득하기 위해서 취미를 갖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또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과연 이 문화센터를 가 없어질 것인지 사실 이 주인공을 위해서라면은 없어지고 땅을 매입하고 없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 문화센터에 그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없어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과연 문화센터는 지켜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모르고 임진아 작가님 아시겠지만 연결해본 끝까지 작가님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 땅을 팔지 않는 사람이 총 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4명을 이제 한 명씩 만나면서 그 땅을 사 들여가는 이야기고 이 책에는 그 두 번째
그 땅 소유주인 모미란님까지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네, 맞아요. 첫 번째 정중수님 로라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군자 교실에 들어가 사군자를 배우고 이 모미란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갱년기 극복 교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 모미란님을 설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는 웹툰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굉장히 밀도가 높아요, 이 책이. 맞아요. 맞아, 네. 맞아. 그 웹툰도 한 화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것을 이제 책으로 이게 만들다 보니까 근데 이 책만을 그냥 먼저 본다면은 이 책이 참 어울린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 만화와 네, 이 책이 네, 어울린다? 그런데 그 웹툰을 봤을 때 그 느껴지는 그런 연출 같은 게 저는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거든요. 임팩트가 되게 있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네. 웹툰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그 다음 화가 기다려지게 딱딱 끊는 그런 것도 네, 재밌었고 그렇지만 뭐 책으로 봐도 충분히 네. 재미있습니다. 저는 이 소유주에게 땅을 이제 소유권의 양도에 응하지 않는 이 소유주 정중순과 모미란 이 두 분의 에피소드 중에서 저는 모미란님의 에피소드를 사실 더 재미있게 봤어요. 예, 정중순님의 에피소드는 굉장히 눈물 나는 포인트가 네. 많았고 예, 감동적이었고 근데 그렇다고 또 모미라님 에피소드가 눈물 나지 않느냐 하면 그것도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좀 다른 다른 눈물. 결인데 정말 연출도 잘하고 이 난다 작가님과 저와의 개인적인 인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궁금해요. 해보겠습니다. 제가 난다 작가님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어쿠스틱 라이프 난다 작가님은 오랫동안 활동하셨지만은 사실 만화 작품 수가 많진 않아요. 어쿠스틱 라이프라는 만화를 10년 넘게 연재하셨죠. 네. 그러니까 작품 수는 많지 않은데 그 어쿠스틱 라이프를 2010년부터 연재하셨다고 해요. 근데 제가 우연히도 그 거의 첫 화부터 봤거든요. 그 실시간으로. 제가 그 당시 어떤 공동 작업실에 있었는데 그 작업실 멤버 중에 한 분이 난다 작가님이랑 친분이 있어서 자기 아는 사람이 웹툰 연재를 한다.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 다음 웹툰 때부터 이제 그걸 챙겨봤어요. 그렇게 만화를 재밌게 보고 있었다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만화를 그리게 됐고 그 당시 창작집단 8이라는 어떤 만화 그룹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 분들이 모여서 단편 만화들 모아서 단편집을 내겠다. 그래서 그것을 텀블벅 펀딩으로 책을 내겠다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고 저도 그 프로젝트에 그 텀블벅 펀딩을 해서 책을 받아서 오늘 책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네. 오. 굉장히 멋진 네. 디자인의 책이죠. 네. 네. 되게 좋은 작가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때보다 지금 훨씬 유명해진 분들이 이제 많은데 그래서 네, 저도 참여해서 책을 보고 너무 좋다. 여기 난다 작가님이 참여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좋다 이렇게 했는데 2권 프로젝트 2 단편집 두 번째를 이제 만든다면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와. 혹시 같이 참여하지 않겠냐고. 그 당시 저는 그 3g이라는 만화책 한 권을 낸 상황이었는데 너무 좋죠. 사실 주변에 그런 만화를 그리는 분도 없었고 더군다나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난다 작가님도 있고 하니까 저는 너무 설레가지고 그 같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분들을 뭐 실제로 만날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 이제 이런 걸 하기로 했다 해서 텀블벅 펀딩을 이제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아이고. 그게 아주 낮은 제가 오늘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20% 정도의 세상에 말도 안 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실패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홍대 앞에서 고기를 먹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난다 작가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 뵌 게 이제 그때인 거예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도 못 걸고
우리가 같이 프로젝트를 했으면은 만나서 뭔가 토론도 하고 홍보도 하고 뭐 여러 맞아. 가지 했을 텐데라는 막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되게 좌절이 되고 거기서 그냥 좀 쓸쓸하게 그렇게 바라봤던 그 정도의 인연이 있었던 분인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또 어떤 인연으로 해서 다시 이제 난다 작가님이랑 인연이 돼서 아마 저도 이제 만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로 이제 오늘 이런 내가 팟캐스트에 나가려고 하는데 네. 뭐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것 없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정도의 와. 사이가 되었다. 아, 네, 그 정도입니다. 따로 하신 말씀 없으셨나요? 소개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음. 얘기하더라고요. 팬입니다, 작가님. 그쵸. 많은 분들이 정말 팬이실 거예요. 네, 네. 진짜. 오, 이 당시에 이제 재수 작가님도 계시고 하양지 작가님 네. 계시고 난다 작가님도 계시고 네. 네. 그렇군요. 네. 그 웹툰 연재하는 쪽에서 유명하신 분들도 계세요. 네네네. 이야. 아무튼 그런 분입니다. 이제 그런 이 역사가 2013년에 네. 쓰였다. 와, 그러셨군요. 네. 그 난다 작가님이 이제 계속 어쿠스틱 라이프를 연재하면서 그 만화는 이제 생활툰이잖아요. 이렇게 생활툰이 아닌 어떤 픽션의 만화를 그리고 싶은 마음이 늘 이제 좀 장편의 그런 만화를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어쿠스틱 라이프가 너무 이제 반응도 좋고 네. 또 본인도 아마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연재하는 것도. 그러면서 이 장편 만화는 뭔가 계속 뒤로 미뤄지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2021년에 네, 카카오 웹툰에서 연재를 네. 하게 됐어요. 네, 거의 보니까 8년 만에 복귀작이었다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일단 난다 작가님의 이 문화센터 이제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처음에 사군자에 이제 들어가서, 그리고 처음엔 야심차게 그 문화센터 막 수강 신청 그거 막 짜잖아요. 네. 시간표를 막. 근데 사실 정말 넘친다. 대한민국의 문화센터란 그 수강 신청 경쟁이 정말 그렇죠. 치열하고 새벽부터 줄 서 계시는 분들이 많고 수영 신청하는 네. 것처럼. 네. 거의 대전쟁을 이제 방불케 하는 거를 이제 뚫고 겨우 하나 한 게 네. 이제 사군자여서 그 로라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재밌는 부분이 또 그 사군자 선생님이 이제 네. 사실 정말 문화센터에 숨은 고수들이 많다.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봤을 때 늘 항상 언론에서 뭔가 막 이렇게 비춰지거나 막 대단하다고 이렇게 추켜 세워지는 어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문화센터에 가서 만나도 그 안에 클래스에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맞아요. 정말 엄청난 분이실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우리가 모르는 고수님들이 이렇게 암암리에 활동하고 곳곳에. 있는 네, 그런 곳이 문화센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들이 어쨌거나 본인들은 임무가 있어서 비밀 임무를 띠고 이제 딱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받는 환대, 맞아. 그 어르신들의 그 환대 네. 이렇게 받으니까 조금만 잘해도 다 칭찬해주고. 더 되게 깜짝 놀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 서로 막 간식도 챙겨오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표현할 때 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싸움터에서 그렇게 온 맞아. 사람들이다. 여기서 그렇게 각박하게 굴 생각은 맞아. 안 해도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분위기도 좋고 또 더욱더 이렇게 어떤 취미라는 생활을 이제 같이 하는 친구들로서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페이지 99쪽에 1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취미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그 사군자 선생님께서 스승님께서 한번 해볼까? 그거면 충분해요. 저는 그림이 사람에게 이롭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괴로울 일이 될 수도 있을 테지요. 그럼 언제든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아요. 취미라는 게 그래서 좋은 거랍니다. 포기해도 상처가 없지. 라고 얘기를 해서 저야말로 그 취미 생활을 너무 잘 즐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도 제2의 본업처럼 즐기고 네네.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 이래서 우리가 취미를 하지. 그쵸. 네, 그 무용함에 쓸 그런 기쁨, 네, 즐거움
이런 걸로 너무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 두 분의 취미 취미. 그림 그리시는 두 분의 취미는 취미. 저는 그 질문이 정말 난처하고 오. 늘 아주 오래전부터 네. 취미 특기 취미 취미랑 특기 특기란. 늘 네.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정말 딱히 할 만한 말이 없어요. 음.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책을 읽으시잖아요. 독서. 독서인가요? 취미는 독서. 책 사기. 책 사기. 책 사기. 네. 책 산책시키기. 네. 이자 작가님은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키키랑 놀기. 키키랑 놀기는 삶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노래 듣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노래만 듣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없다는 거를 네, 맞아요. 늘 좀 음. 놀라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하면서 계속 네네. 내식이지 그것만 온전히 듣진 않는데. 저는 항상 노래를 듣기만 하는 시간이 매일 있어야 있어요. 나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누군가를 많이 만나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오면 이제 이어폰 끼고 좋아하는 노래 가만히 듣거나 아니면 이렇게 집에 오는 길에 노래가 갑자기 끊길 때 있잖아요. 현관문에 다 왔을 때 그러면 노래를 다 듣고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 노래만을 듣는 시간이. 팟캐스트 듣기. 저도 수신지 그거 작가님. 팟캐스트 네. 듣기요. 맞네요. 저도 맞네요. 여행 가기. 여행은 이제 가끔 가니까 팟캐스트는 저를 만난 많은 분들이 팟캐스트 정말 많이 들으시네요.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네. 그런데 팟캐스트를 거의 매일 이어폰을 꽂고 또 그 사람 목소리가 이제 들리는 게 조금 마음이 좀 편한 맞아, 것도 안심이 있고, 되는 게 예. 있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팟캐스트만 듣기보다는 이제 무슨 일을 하면서 듣는 경우가 많긴 한데 맞아. 작업할 때 이제 머리를 써야 되는 작업을 할 때는 못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하고 이거 듣자. 맞아. 그런 것도 되는 것 같아요. 아껴놓고. 팟캐스트라는 게. 예, 예. 러닝도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건 감사합니다, 취미인가요? 여러분. 특기인가요? 특히 취미.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아주 막 하고 싶어 그래서 한다기보다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스며들어 가는 것도 많아가지고. 되게 스며들어 있는 것 런닝 후 맥주. 이것이 취미다. 또 생각났네요. 그 연애 프로 보기. 같아요. 맞네. 되게 많으시네요. 나 음악밖에 얘기 안 했는데. 네, 없다는 거 취소하겠습니다. 다채로우 있었다는 걸로. 이렇게 샅샅이 찾아보면 회장님도 많으시잖아요. 저요. 수영과 수영과 풋살이 저의 취미. 네, 네. 인 거고. 삶. 특기는 사람 만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듣기 맞으시는 것 같아요. 네. 난 못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인가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한가해졌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한 사람씩 만나기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약속을 기빨려. 잡아봤는데 한 사람이면 저는 적당한 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막 3번씩 만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한 사람을 한 명씩 한 타임에만 만나자 약간 이렇게 잡아놓고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말에 제가 누워서 어떤 말을 떠올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 거. 다 섞여서요? 누군가 흐릿한 존재가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남아있고 흐릿한 존재라뇨.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지를 한참을 되새기고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맥락이 생각나고 맞다. 장소로서.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그 얘기를 위트보이한테 했더니 위트보이가 사람 좀 그만 만나라. 정말 분단위로 좀 그랬네요. 그만 사셔요. 그래서 정말 여기 취미와 덕질의 멋짐이라는 카피가 이렇게 2권에 맞아. 있는데 또 2권에는 그 덕질의 얘기가. 재미가 있고 그리고 난다 작가님이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 두 비하인드 만화가 있는데 이 비하인드 만화에서 이제 본인이 쉬는 동안 연뮤덕이 되어서 뮤지컬 덕후로서의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셔서 그래서 이야기가 또 더 재밌더라고요. 역시 무언가의 덕후. 네네네. 네. 2권을 샀는데 2권의 그 사은품이 티켓 꽂는 티켓 꽂이를 여기에 넣어놔가지고 마치 누구나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닌데 축구 티켓을 꽂아 꽂을 건 나타난다. 뭐라도 꽂아야 된다. 이런 저도 이거 생각을. 읽으면서 네. 궁금했던 게 문화센터나 이런 거 다녀보셨어요? 어. 그런 수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그런 데서 하는 운동 수업을 들은 적은 있는데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문화적인 네, 진짜 문화 네, 네, 정말 한 적은 취미반 그죠.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불현듯 생각났던 게 대학교 시절에 집 앞에 있던 강서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에서 이제 일본어 수업을 친구랑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기억이 공부한 기억은 전혀 하나도 안 나고 저과 친구 3명이었고 나머지는 나이 많은 중년 여성 분들이었는데 4명이었는데 총 그래서 한 7명, 6명 이 정도였는데 늘 뭘 먹고만 갔던 기억만 나는 거예요. 아, 뭘 싸우시나요? 뭘 막 육포, 뭐 아몬드, 견과류, 막 쿠키를 막 구워 오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선생님도 자리를 깔고 있고 더 이상 공부는 같이 안 하고 근데 그게 너무 화기애애하고 거기 저는 대학교 때를 돌이켜보면은 되게 심심하고 늘 혼자 있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 유일하게 이 그림처럼 되게 화창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제 안위를 걱정해 주기도 하고 밥은 먹었는지 이거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문득 생각났던 게 그때 이제 그 수업을 들으려고 인터넷으로 처음 책을 샀던 것 같아요. 알라딘. 와. 제가 알라딘을 처음 결제한 게 2006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불현듯 나면서 그때 포근함이랑 이 그림체랑 더해지니까 네. 너무 햅살이 부는 것 같고 그림체도 되게 포근포근 동글동글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 난다 작가님의 그림도 그 뭐랄까 대충 그린 듯하면서 되게 잘 그린 너무 동글동글한데 되게 어떤 땐 되게 서늘하고 무섭고 그런 걸 너무 잘 표현을 맞아. 기가 막히게 하셨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대사도 너무 촌철살인인 게 많고 이 만화의 이 그림체는 좀 효율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만든 그림체 같아요. 연재를 이수하게. 네네. 사실 요즘에 그렇게 많은 컷수를 주간 연재하면서 이렇게 혼자 연재하는 분이 거의 드물잖아요. 근데 혼자 이렇게 하려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낸 굵은 그 라인과 약간 수묵 같은 느낌. 근데 그게 이 등장 인물들의 캐릭터의 그 네. 헤어스타일을 살리기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맞아요. 올림머리나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어떻게 이런 설정 생각하셨는지랑 또 작가님은 어디까지 내다보고 사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여기 뒷이야기에 있는 부분 중에 처음에 70대 할머니의 주인공이 판타지물을 이제 생각하시다가 그래서 동네 문화센터를 직접 취재를 하기 위해 잔입을 하시는데 포크 댄스와 사군자 교실 2개밖에 없었는데 포크 댄스가 수업 인원이 50명. 그래서 49인의 낯선 어르신들과의 댄스 타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향인으로서 그래서 사군자 교실을 직접 하셨고 그것으로 거기서 선생님이 이제 난다 작가님께 잘 그리게 생겼어라는 말을 사군자를 잘 그리게 생겼다는 거는 최고의 칭찬일까요? 어떻게 생겼다는 건가? 네, 그렇게 하셨대요. 그 두 번째 모미라님 그 덕질 이야기에서 그 약간 중년 여성들이 뭔가 트로트 가수들에게 빠지는 그런 모먼트, 맞아.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캐치하신 것 같고 거기서 느끼는 그 처음 그런 것을 경험했던 그 여성이 뭔가 터져 나가는 듯한 그 희열과 꾹꾹 눌러 참고만 있었던 삶을 살았다가 드디어 어떤 부분을 건드림을 당한 그 사람의 외침, 실제로 막 엄청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거기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상상이 되더라고요. 어떤 소리를 질렀을지가 진짜로. 셔티. 그 어떤 환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끌어올라와서 뱉어지는. 맞아요. 근데 소리도 이렇게 화도 그렇고 내본 사람이 내지 아니면 굉장히 어색한 건데 그것을 딱 지르는 걸 표현한 게 너무 멋있었어요. 창을 깨듯이. 맞아. 네. 근데 이제 공연을 가면서 질러버릇 조금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저희 작은 이모가 생각이 났는데 작은 이모가 이승윤 덕질을 해요.
근데 그 이승윤을 덕질하게 된 부분에서부터 제가 놀란 지점은 모든 올콘을 하시는 거예요. 막 친구들하고 네. 또 덕메이트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막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듣는데 작은 이모가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되게 짠순이처럼 정말 그 이제 뭐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외조부모님께서 다 두 분 다 돌아가셔가지고 막내 작은 이모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 형제들하고만 컸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이제 완전 이제 독립해서 이제 본인이 돈 벌어서 이제 쭉쭉쭉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알뜰하게 이제 배어 있고 아이 키우고 이제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뭐 이러면서도 이제 모든 살림을 그렇게 딱 거기에 맞게끔만 이제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래서 돈을 모아도 쌈짓돈을 모아도 또 본인을 위해 쓰시지 않고 계속 형제 자매들 오빠 언니들한테 자꾸 뭘 사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돈을 쓰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조카로서 이제 많이 받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작은 이모가 늘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셨던 거였는데 근데 이승윤 덕질을 하면서 본인이 본인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한 맞아. 것을 나 이제 써도 돼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스스로.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게 힐링 포인트가 거기에 또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여기 이제 오리진 네 빠지는 그래서 오리라는 것이 이제 키워드로 처음 나왔을 때 이 미션을 하는 두 멤버가 오리? 뭐지? 막 이러면서 자연에 관련한 부분인가? 이러면서 또 추측을 웃기게 하는 그런 부분도 먹을. 있었습니다. 먹을들의 대화. 네, 먹을에서 이제 뉴비에서 네. 진화하는 과정을 너무 재미있게 그런 덕후 용어도 맞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네, 맞아, 네. 맞아. 맞아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모여서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 오리 살리기 운동 같은 것도 하고 말이야. 이 말이 있었어요. 우리 어. 살리기 맞죠? 오리 살리기. 저도 가끔 어떤 팟캐스트 들을 때 어떤 분야에 대해서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면. 청취자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어. 생각하고 줄임말이나 그들만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 좀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할 때가 있는데 맞아. 이 만화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따라올 수 있게 다 아주 설명을 친절하게. 친절하게 네. 그것도 좋았어요. 네, 맞아, 네. 맞아. 음. 우린 다 먹으렸던 적이 있다. 그럼요. 이런 느낌. 그럼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나 덕질의 힘에 의하여 시위 현장들이 이제 아주 뜨겁게 불타오르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응원봉 하나 없는 게 이렇게 아쉽네요. 네. 저 전- 맨주먹 했거든요. 잠들어 있던 캐럿봉이 당근 행위였는데 원래 어. 시위 행위, 집회 행위 돼서 그러니까요. 안 팔길 잘했다. 네. 라는 생각이 그 들었습니다. 당근에서 시위용으로 빌려주신다고. 빌려준다. 원래 응원봉이라는 게 네네. 대여를 많이 해요. 아, 그렇구나. 그 콘서트 당일에 15,000원, 2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왜냐면 문화가 그- 있었구나. 네, 그게 사기 어렵기도 하고. 맞아요. 비싸기도 네, 하고. 또 청소년들 살기 조금 그렇잖아요. 음.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기도 음. 하니까 대여를 하루 해주는 것도 아, 많이 있었는데 그랬구나. 역시 이번에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드리며. 네. 그렇지만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다 그럼요. 옛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네. 아, 저랬구나. 두 분의 다른 또 책 이야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두 번째 책은 황별이 작가님의 믿을 수 없는 영화관. 책이 정말 크고 묵직하고요. 거의 네, 일반 단행본 2배 사이즈죠. 네. 네. 그 안에 그림도 엄청 빽빽하고. 네, 정말 이 어. 한 칸 한 칸의 퀄리티가 네. 와 여러분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정말 미쳤습니다. 네, 정말 이 책은 책으로서 참 소장할 만하다.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림이 정말 다 아름답고요.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모두 다 그래야 되는 게 옳지만 사실은 그리다 보면 뭐 버리는 페이지나 칸도 있기도 네. 하고 한데 모든 칸과 그 페이지에 의도를 가지고 자기 의도대로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경이감이 들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그림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 내용도
아름답고 사실 이 만화를 줄거리를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렇게 텍스트와 이미지가 함께 있는 콘텐츠의 경우에 그게 분리돼서 존재해도 충분히 그게 설 수 있는 것보다는 그 두 개가 함께 있어야지만 그게 말이 되는 것이 더 좀 상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더 그림이 있을 이유, 글이 있을 이유가 합당하게 있는 그런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를 생각하는데 요 만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줄거리를 그림 없이 이제 설명을 한다는 게 어렵다는 게 이 책의 가치를 또 설명한 다른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한번 내용을 설명을 해보자면은 여기에 3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곽풀립, 고무섭, 이이소라는 세 사람이고 이 곽풀립과 고무섭이 연인 관계예요. 그래서 조금 더 주인공이고 이 곽풀립이라는 젊은 여자가 그 영화관에서 매니저로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제목이 믿을 수 없는 영화관인데 그 내용 안에 이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가 짧게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 속 책 같은 식으로. 그래서 약간 그 영화도 짧게 같이 감상을 할 수가 있고요. 곽풀립과 이 고무섭이 연인 관계인데 어느 날 곽풀립이 사라져요. 그런데 어디로 사라졌냐 하면은 어떤 다른 지역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세계로 찾을 수 없는 어떤 공간으로 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이소라는 사람은 그 곽풀립을 그 제2의 세계에 있는 그 사람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고무섭과 곽풀립의 사이에서 소통을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요. 이 곽풀립은 늘 뭔가 어딘가로 떠날 것을 생각하고 보면 눈빛도 되게 공허하고 뭔가 땅에 발붙이고 있는 느낌이 잘 없는데 이 고무섭이라는 연인은 또 어딘가로 떠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만족하고 지금이 뭐라고 표현하죠? 지금이 하이라이트라고 했던가?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현재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 네. 희한하게도 이 곽풀립이 사라졌는데 이 고무섭은 적극적으로 찾지를 또 않아요. 사라졌구나 하는 거지. 그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곽풀립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이소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줬을 때 왜 날 떠났는지 궁금해하지만 뭔가 적극적인 액션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약간 쓸쓸함 같은 게 저한테는 좀 크게 와 닿았어요. 또 이 이소만의 또 서사가 있긴 한데 그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곽풀립은 그 어떤 현실이 아닌 어떤 한 공간에서 또 사라져요. 맞아요. 또 다른 세상으로. 그래서 이 이소에게도 에서부터도 또 벗어난다고 해야 될까?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이소도 곽풀립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쓸쓸함이 아주 강하게 느껴져요. 그 그림이 아름다운 것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어쨌거나 다들 뭔가 그 쓸쓸한 사연들이 각각 다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정말 그 이소라는 이제 제3의 등장 인물은 이제 그 콜센터, 그 보일러 이제 회사에서의 콜센터로 있으면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하는 사람의 그 나이대와 성별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자신의 경험으로 이제 유출을 하는 거예요. 20대 초반의 여성이 전화해서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하는 걸 보고 그리고 뭐 그 평수가 뭐 그렇게 자취방 같은 느낌이 이제 들면은 이 사람은 이제 막 새로 이사 와서 혹시 이게
가스 연결 그거를 이제 신고를 안 해서 이게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 건 아닐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도시가스관리공사에 전락해서 이거를 해달라고 해라라고 이제 이렇게 풀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아 진짜 이런 뭐랄까 삶의 기술이라는 것, 통찰이라는 것 이런 것이 이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업무일 뿐인데도 그것을 이제 본인의 그걸 모든 센스를 동원해서 그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방식을 보고 아, 이 이소라는 사람은 이런 캐릭터구나라는 게 딱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서 좀 기억에 남고 저는 이 정말 정보를 모르고 그냥 펼쳤는데 이 책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이 어떤 내용일까 하고 펼쳤는데 일단은 곽풀립이라는 분이 처음에 나왔는데 젖어 있고 구명조끼를 입는 순간부터 약간 세월호 느낌이 확 난 거예요. 저는 그러셨구나. 이게 뭐지? 딱 약간 약간 마음이 덜컹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뭔가 이 세계가 아닌 것 같은 어떤 인터뷰 같은 걸 뭔가 하고 있어가지고 좀 약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가 이러면서 이제 막 읽기 시작했었던 게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그 곽풀립이라는 사람이 정말 나는 이 세계에 속한 것 같지 않아 왠지 약간 이런 감각으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온 사람이어서 언니도 그 남자친구한테서 이제 그렇게 다른 세계에 갇혀 있대요라고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냥 이해해 버리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부분이 가족들도 지인들도 애인도 어쩌면 이 사람이 언제든 이 세계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직감하는 어떤 그런 사람, 그런 존재 그런 게 또 저도 스쳤던 사람들 중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그런 게 되게 새롭게 느껴지는 인물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 재밌었던 거는 그 35페이지에 풀립 계정이 나와요. 인스타그램. 그래서 이 풀립이라고 해서 계정이 나오는데 검색해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요? 네. 적극적인 풀립이라니. 독자. 딱 나오자마자 왠지 이거 작가님이 뭘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을까? 하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뭐가 나왔나요? 강아지 계정이 나왔어요. 있긴 있는 사람 실제 있는 사람이 강아지를 자랑하시면서 강아지와 있는 네, 그런 계정이어서 이거를 작가님이 의도를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 계정은 확인 안 하셨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작가님께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황별이 작가님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처음. 네.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읽어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 전에 네. 이 사진 한 장의 무게라는 책이 아마 어떤 책이지? 하여튼 유어마인드에서 나온 책도 있고 네네네. 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그림이 좋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다가 이 만화가 어딘가에서 펀딩을 해서 나온 맞아. 책인데 네. 저도 참여를 해서 받았거든요. 교보문고였던 것 같아요. 그런 네. 서점에서 펀딩. 근데 제가 펀딩을 생각을 했던 이유가 어딘가 설명에서 이 만화를 그린 그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걸 읽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별로일 수도 있겠지만 좀 응원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책이 왔는데 이렇게 크고 묵직한 책이 올 거라고 사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네. 제가 실제 보고 산 게 아니니까 그렇네요. 근데 그 작가님의 그 오랜 시간이 너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읽고 많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리고 트위터에서 저도 스치듯 본 것 중에 하나가 작가님이 남기셨던 트윗이었던 것 같은데 작가님이 이게 마지막 내 책일지도 모른다. 약간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만화에 네. 대한 어떤 그 애정과 더불어서 이제 그 일이 이제 성과로 돌아오지 않는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지침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그걸 스치듯 받고 그래 믿을 수 없는 영화관 한번 찾아봐야지 약간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던 중에 이제 수진 작가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네. 바로 샀죠. 네. 저도 그리고 인스타로만 알다가 음. 이거 이제
그 작업책방 씀에서 이제 딱 놓여 있는 걸 봤는데 너무 크고 안 살 수가 없게 생긴 거예요. 근데 진짜 실물이 난 깡패예요. 안 네. 살 수 없었어. 네, 실물이 보면 아마도 네, 여러분들이 다들 깜짝 놀라실. 네. 정말 크고 네. 이건 좀 시간을 내서 읽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판형의 이 퀄리티의 가격이 2만 원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많이 낮춰서 네. 잡은 느낌이다. 맞아요. 이건 2만 5천 원 정도 해도 충분히 네, 종이값도 좋은 많이 것 올랐는데 같은데, 네.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가격. 딱 그렇게 가격을 보고 이건 소장할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작업을 좀 안 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 반장 5권이 올해 이제 말에 나왔어야 되긴 한데 이제 올해는 좀 후반기는 좀 쉬고 싶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작업은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일을 그냥 예를 들면 북토크 같은 것도 시간에 쫓겨서 늘 하거나 뭐 홍보 활동이나 아니면 뭐 어떤 것이든 다 그 시간에 늘 쫓긴다는 게 좀 지겹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고 좀 그걸 그대로 좀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작업은 하지 않고 작업을 제외한 다른 일상 그대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런 믿을 수 없는 영화관 같이 서사가 좀 명확하지 않은 네. 이야기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저는 이게 그림보다는 또 이야기가 더 재밌는 이야기를 선호하고 그런데 제가 좀 시간이 많아지고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요즘에 저는 좀 평소에 좀 읽지 않았던 좀 그런 책도 읽게 되고 읽고 있고 그리고 전시도 보러 가고 전에는 전시도 되게 뭐랄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거기서 어떤 공간에 가서 처음 보는 어떤 사람의 작업을 그 자리에서 이해해서 그것을 읽어간다는 것도 너무 무리하게 느껴졌어요. 피곤하고.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그런 회화 전시나 순수 뭔가 전시 같은 것은 좀 어렵잖아요. 그게 딱 단번에 읽히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에너지를 쓴다는 게 좀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이런 반발심도 있고 이렇게 막 떠먹여주지 않는 거를 내가 이해할 생각이 없었는데 실제로 좀 뭔가 마음이 여유롭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이렇게 커다랗고 어떤 내용이라고 딱 말하기 난해한 이런 이야기도 시간을 가지고 보면서 좀 마음으로 읽게 돼서 지금 이 휴식이 되게 필요했던 거고 이렇게 사실 쉴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맞아요.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프리랜서한테는. 많으실 텐데 저도 되게 큰 결심을 하고 쉰 거였지만 되게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럴 때 만난 책이어서 저도 많이 공감하면서 읽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그간 여유가 너무 필요하셨던 거네요. 그러네요. 네. 여기 많은 이제 좋은 문장들이 많잖아요. 진짜 많아요. 어떤 거에 좀 좋으셨어요? 그 중에 제가 저도 지금 뭔가 쫓길 이유는 없는데 왜 맨날 쫓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와중에 그래서 제가 계속 영화관 가고 싶다 영화관 가서 좀 영화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못 갔어요. 그러니까 청설도 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위키드도 보고 싶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영 날짜를 좀 기다렸던 작품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막상 그 가려고 할 때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못 가고 있던 와중에 여기 79페이지에 그 이소가 그 영화관에 가서 이제 하는 얘기를 이제 나오는데 현실에선 영화가 제일 마법 같잖아요. 우주선 같은 상영관에 빨간 의자에 앉아 어둠 속에서 가만히 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잠시 다른 세계에 갔다 올 수 있으니까요. 라고 이제 하고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영화관에 갔어요. 그리고 그 애가 그 자리에 있었죠. 라고 해서 플리비를 발견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말이 정말 와닿는 거예요. 현실에서 영화가 가장 마법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을 보기 위해서 내가 영화관에 이제 뭔가 나 스스로를 나를 이끌고 가서 그 자리에 앉고 불이 꺼지고 다른 세계로 바로 진입해버리는 약간 그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이 플리비의 그 이제 서사 중에 하나가, 플리비가 원래 영사기사였다가 이제 그 일이 사라지면서 이제 나와서 이제 매니저, 팝콘을 하다가 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이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어떤 감각이 플립이 개인적인 어떤 감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그 밀려나는 감각, 이런 것도 이 플립은 그냥 이렇게 본능적으로 느껴서 자신이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로 가면 내 자리가 있고 나의 어떤 뭔가가 자유롭게 있을 것 같아라고 상상하는 게 또 오히려 그런 반작용의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여기 앞쪽에 이런 게 나오는데, 전 오래전부터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원래 제가 있어야 할 곳이니까요. 다른 세계는 어떤 곳일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문이었죠.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문을 찾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이 말이 저도 좀 공감이 됐어요. 뭐라고 설명하긴 어렵지만 문을 찾고 계시군요. 네, 많이 공감됐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하면 또 약간 눈물 날 것 같은 부분은 말아요. 네, 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강아지가 이제 키우던 강아지가 떠나고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였는데, 페이지가 212페이지. 네. 이제 그 무섭 남자친구가 이제 자기 친한 그 카페 사장님, 네, 이제 딸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미미 이제 떠난 강아지 얘기를 하면서, 지나간 시간은 흐르지 않고 고이잖아요. 지나간 시간 위로 더 많은 시간이 흐르고, 고여있던 시간이 마르면 반짝이는 순간의 결정들이 서서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사탕 같은 거예요. 영원히 녹지 않는 사탕이요. 단지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할 수 있는 사탕이 점점 많아지니까 다른 사탕을 먹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뿐이죠. 녹지 않는 사탕을 먹을 땐 그게 무슨 맛이든 바로 어제 일처럼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니까요. 미미 맛 사탕을 먹는 날에는 전 영원히 슬프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그래, 사탕이 늘어나는 거구나. 라는 어떤 그 비유가, 기억이 이렇게 옅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기억이 쌓여서, 그렇지만 그것을 잡게 되면은 바로 네. 그때 기억이 살아나죠. 그리고 보고 싶은 마음까지도 견뎌야죠. 슬픔은 사랑의 대가니까요. 이 황별이 작가님 한번 모시죠. 그래야 할까 봐요. 정말 사과 후기도 듣고 싶네요. 그니까요. 그리고 부디 정말 계속 써주셔. 네. 후속작을. 그래서 최근에 그 뭐 단편으로 이제 탐조에 많이 빠져 계셔가지고 탐조 만화를 그리셨다 그래서 제가 얼른 그거를 손에 넣고 작가님의 섭외를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작가로서 섭외. 네네네네. 탐조 저는 너무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했고, 그래서 탐조 책이 더 많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가님의 그 단편 만화가 또 매우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장편으로 그리시죠? 막 이러면서 또 한 새를 번 또 더. 얼마나 아름답게 그리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이 하늘 이 프로필 사진에 이미 새가 이렇게 우와.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뒤에도 새가 있네요. 이렇게 다 탐조인으로서 다 해놓으셨네요. 만화책이 많이 나오는 유이 너무 기대되네요. 뭔가 기대되네요. 조금 이 만화 특집도 네. 두둠칫해서 자꾸 생기고 네. 뭔가
뭔가 만화 쪽으로 만화- 가고 있는 것 같은. 만화 쪽으로 그러니까요. 저보고 혜인님이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정착해라. 본인처럼 부먹클럽처럼 네. 두 분을 잡아라. 네. 한 주에 한 분씩 떨어져 짝꿍인데 떨어뜨리면 안 되겠군요. 네. 네. 그렇게 또 고정으로 네. 한 달에 한 번으로 늘려볼까. 만화 타임을. 네. 열심히 또 그걸 빌미로 네네. 열심히 만날 수 읽어내고. 있고 네. 또 살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아, 그 시간이 이제 빨리빨리 어떻게 가네요. 8분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아까 또 룩백 얘기했으니까 아, 룩백 하시죠. 룩백은 아, 근데 룩백 하지 말까요? 되게 룩백 어.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룩백 얘기를 어. 할 수 있을까 어. 너무 많이 울고 했지만 아. 저는 이제 좋았던 만화책이 있으면은 블로그에 후기 쓰는 음. 게 나름의 루틴인데 뭐라고 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있고 이 눈물의 의미는 뭐지? 라는 것을 이제 책이 나오자마자 읽었지만 아직도 그거를 정답을 나만의 해설을 찾아가는 여정이고 룩백에서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올해 사실 읽었던 거는 어. 안녕 에리였었어요. 안녕 에리도 이제 단편이고요. 후지모토 타츠키 선생님 이 단편의 신이라는 별명이 있으신데 그만큼 체인소맨에 대한 어떤 불만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만든 말인가 싶기도 하지만은 전 체인소맨은 사실 읽지 못했는데 단편을 되게 좋아하고 또 룩백 같은 경우도 원래 밑바탕이 됐던 짧은 만화가 이 단편 모음집인 22, 26이라는 이제 이게 22살, 22살 때부터 26살까지 그린 책, 그 와. 만화가 모아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네. 다른 책은 17살부터 있는 책도 있는데 여기 이제 룩백의 밑바탕이 된 아하. 작품이 실려 있어요. 네. 제목이 참 강렬하네요. 강렬하죠. 심플하고. 네. 근데 와. 원래는 이제 룩백은 친구잖아요. 네, 한 명은 히키코모리인 친구. 근데 원래는 여동생과 언니의 아, 이야기였던 거였고 안녕 에리에도 올해 되게 읽고 너무 좋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떤 얘기다라고 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리고 말하는 순간 스포가 돼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쓰는 작가여서 저는 안녕 에리를 읽고 되게 좋았던 거는 안녕 에리가 이제 어머니가 아프셔서 돌아가시는 이제 과정에서 내가 죽는 과정을 찍어서 영상으로 남겨줘라고 하고 그거를 찍어서 학교에서 상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위기가 가뿐사가 돼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제 에리라는 친구랑 만나게 되면서 그 영상을 찍는 이야기인데 스포가 되니까 말을 할 수 없겠지만 저는 너무 많이 위안을 받았던 부분이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 죽음을 겪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는 모두 조금씩은 뱀파이어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 지점이 좀 위로가 됐다고 해야 되나? 내가 먼저 간 그리운 사람한테 나는 뱀파이어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뭐랄까 어떤 이야기라고 할 수 없는 이 이야기가 주는 위안이 이 후지모토 타츠키의 힘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단편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느낌이라서 대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나 싶기도 하고 그 이제 그 단편집 22, 26 이 책에 후기가 나와요. 네. 이 짧은 책을 만화를 그리고 후기가 뭐 어떤 편집부에서 후지모토 타츠키는 평범한 이야기는 절대 그리지 못할 거야라고 말해서 이를 부들부들 떨면서 꽉 깨물고 그린 만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이게 평범한 얘기라는 건데 한 개도 안 평범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렇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평범함들이 네. 분명히 있기도 하고 얘는 분명히 개성 있는 캐릭터는 못 그릴 거야 라고 해서 그린 만화도 있고 그렇게 그린 만화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힘이나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작업을 할 때 이건 누가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전혀 안 하고 하거든요. 할 네. 때는 네. 하기 전에는 많이 하고 나오고 나서도 하는데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작업자들한테는 각각 다르게 있는데 후지모토 타츠키에게도 그 뒷모습 내 뒷모습을 전혀 감각하지 못한 채로
그리는 그런 힘들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면서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22, 26도 있지만 17, 네. 21도 있네요. 네, 와. 거의 중학생 때부터 와. 만화를 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너무 읽어보셨어요? 멋있다. 아니요, 아직 못 읽었어요. 네. 와. 정말 저는 룩백으로만 네. 이 작가님의 작품을 봤기 때문에 그 체인소맨은 또 펀치에 엄청 얘기가 나왔던 네. 걸로 기억이 또 살짝 나기도 했고 이런 어떤 훌륭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할 수밖에 없어서 아닙니다. 너무너무 오히려 다행이에요. 네. 저 나중에 1년을 두고 네. 한번 생각을 네. 해서 블로그에 써보겠습니다. 그 글이 발표되는 날 저희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2024년을 정리하는 그런 기분으로 만화책을 들고 모였는데요. 오늘 소감 또 짧게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는데 그 이유가 이 작가분들에게 누군가 당신의 만화를 너무 잘 봤다는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똑똑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DM 모드. 그럴 수 있어서 그게 너무 기쁘고 네. 특히 황배리 작가님이 아까 뭐 마지막 만화 그런 언급을 하셨다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뭐 그런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러니까는 어떤 한 작품을 몇 년간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했던 그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게 뭔가 조금 덜 이제 주목받거나 뭐 그랬을 때 오는 어떤 느낌이 아닐까 이렇게 네. 짐작을 만약에 해본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잘 본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이 잘 안 이제 밖으로 나와서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너무너무 좋게 봤고 황별이 작가님이 또 만화를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정말 너무 아름다운 올해 저의 만화였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생각나네요. 뭐였지? 문화센터, 어. 도토리 문화센터에 네. 나오는 대사가 칭찬은 응원이다. 음.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게 되게 공감이 됐었어요. 저도 좋아하는 거를 기꺼이 말하고 싶어 하는 언제까지나 갑자기 눈물. 독자인 상태로서 좋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뭔가 좋았다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 녹음 중간에 수인 작가님께서 일본 여행 선물로 와야마야마 선생님의 유학교의 별 사권을 원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네, 연말은 이걸로 버텨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2025년 새 시대에서 만나 뵙기로 네. 약속하고 네. 네, 오늘 방송을 또 즐겁게 잘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타임이 아니라 두둠치 스테이션은 1월을 한 달 쉬고 네, 그리고 방학을 짧게 갖고 2월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방학이다.